안녕하세요. ISMS P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전략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프롤로그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행동 지향적인 사람이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행동 지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역도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결과에 관심을 두죠. 과정이나 뭐 어떤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보다 결과에 관심을 두죠. 그리고 뭐 이제 주식 같은 거 할 때 수익에 관심을 두지 뭐 기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수시로 피드백을 구하고 성과를 확인하죠. 그리고 성취해서 업적이 남기는 것을 원한다. 욕구가 있죠. 창의력을 발휘해서 늘 개선하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고요. 문제를 기회로 보고 해결하려고 힘쓴다. 문제, 위기. 늘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를 가진다. 행동 지향적인 사람은 주로 이제 머리보다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피드백이나 평가는 피하고 어려워하죠. 주어진 일 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모험이나 위험은 피한다. 남의 지시받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일만 좋아한다.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결과가 더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의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다 증후군, 비즈니스 포 나띵 신드롬입니다. 항상 이제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바쁘다 증후군의 정의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 없이 현재 당면한 과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현상이라고 하네요. 항상 바빠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항상 바쁠까요? 이 사람한테 일이 많이 주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어떤 일을 시켜도 항상 바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 다수의 일이 있어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다운 스스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타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평가와 피드백, 상호작용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용해서 성장과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받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바쁘다 증후군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바쁜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인생의 목적, 행복이겠죠? 그럼 행복을 위해서 이제 목표, 어, 이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고 목표는 그거보다는 좀 가시적이죠. 뭐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루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좋은 목표는 일단 가역성이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거, 가역성. 비가역성은 이제 평생 가는 거,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다소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사분면으로 이제 봤을 때요. 임의로 이거 제가 넣은 겁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제 비가역성, 그림 그리기 한 번 그리면 실력이 줄진 않겠죠. 어느 정도 감이 있죠. 뭐 학위 한 번 이제 박사가 되면 평생 박사이고요. 고급 자격증, 뭐 변호사 자격증, 뭐 기술사 자격증 이런 것들 한 번 따면은 평생 가는 거고 임원 경력, 뭐 임원에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뭐 임원 경력이 어느 정도 평생 갈 수 있는 거고요. 전문가가 되기, 뭐, 뭐 무형문화재 뭐 이런 거 되면 평생 그 장인으로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연금 이런 것도 뭐 비가역적이죠. 뭐 예외적으로 뭐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비가역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 한 번 하면은 뭐
반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급 자격증 취득, 어, 출신 회사,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이죠.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첫 회사 후유 장애. 근데 이제 가치가 조금 낮을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바뀌진 않지만 조금 더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바뀔 수 있는 거 다이어트, 근육 키우기 어느 정도 조금 근육이 있으면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다 원상복귀 되죠. 가족 여행 뭐 이 추억들은 평생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행은 자주 갈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고요. 뭐 데이트, 뭐 사내 평가, 가족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 자꾸 바뀌는 거죠. 가치는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비가역 고가치를 주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비가역적인 거에서 나쁜 가치를 주는 거 누구를 다치게 한다거나 몸이 다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죠. 그리고 뭐 전과를 뭐 얻는다거나 뭐 이렇게 범죄를 해서 이렇게 선을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목표 그러면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는 이제 뭐 채용, 입사에 관련된 부분, 뭐 자격증, 취득,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한 이 데이트, 이 사귀는 거, 그리고 이제 몸을 잘 만드는 거, 다이어트나 이런 피트니스, 웨이트, 뭐 이런 것들, 업무 능력, 일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너무 막연하다.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채용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생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일을 예측대로 하지 못하는 거, 이건 이제 퇴출 대상이죠. 예측대로 하는 것, 뭐 칭찬은 받기는 어렵지만 그냥 자기 밥값을 하는 거죠.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을 개선하는 거, 일의 이제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더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채용도 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 활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활용도가 없는 뭐 자격증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도를 보고 하고요. 이 활용도에는 자격증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업무나 그런 뭐 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할 수가 있겠죠. 취득 난이도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점검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5%의 합격률이다. 그러면은 내가 2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죠. 그래서 어렵겠다 생각하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한 좋은 소스를 이제 찾아야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책이라든가 그리고 지인들 중에서 이제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서 정보를 구해야죠. 그리고 이제 학습하고 산출물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한 노트죠. 이거를 이제 반복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격증을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자기가 깨달은 것이다. 절대로 뭐 주식에서도 종목 추천한다고 그거 절대로 돈 벌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의 거는 이제 참고예요. 이제 본인 거 그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성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이 좋게 보는 부분을 파악할 것.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이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신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좋게 보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타겟을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게,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게 이제 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바꾼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 바꾸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로 몸을 만드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러면 뭐 자격증이나 학위, 직업, 바꾸기 어렵죠. 회사, 이것도 어렵고, 재산이나 배경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같은 경우 뭐 그러면 쉽나? 뭐 몸을 만드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인풋이 큰 거일수록 남들한테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좀 빠른 걸 추구하면 변화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보다 관심을 갖게 만들자.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좋죠. 이제 본인의 건강 유지로 이제 병이 없게 만드는 부분, 본인의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제 활력을 얻는 부분, 그리고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야지, 성과가 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여서 운동을 이제 지속하면 되고요. 좋은 식단과 운동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건강은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 유산소, 웨이트, 등산, 스포츠 뭐든 하나를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업무 능력, 일을 이제 예측대로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하지 못하는 것, 예측대로 하는 것,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개선하는 것,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리더십, 리더의 처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책임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기 위해서 욕심을 가져야죠. 내가 더 업무를 많이 할 거야. 이 어려운 과제를 맡을 거야. 성공할 거야. 조직을 관리할 거야. 이런 것들. 남 탓을 하거나 억울해하지 말 것. 리더의 이제 숙명이죠.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업무 마무리를 위해 투자할 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깊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시간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굳은 일,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기다린다거나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을 짜본다거나 많은 비효율, 맨땅에 헤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다양하게 시도하고 결과를 이제 분석해야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를 뭐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게 확률이 높은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개선할 것, 이제 분석해서 모델을 바꿔서 그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고 또 다시 평가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육성할 것, 인적 자원, 이제 후배들 코칭해서 육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업무 전문성, 조직 관리 능력, 코칭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빌드업인데요. 모래성과 캐슬.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모래로 만들었고, 이거는 캐슬, 실제 성이죠. 뭐 돌로 만들었겠죠. 아주 아름답게. 이 모래성은 만드는데 뭐 잘 만드는 사람은 뭐 한 3시간이면 만들겠죠. 이 성은 어떤 성은 이제 500년이 걸리기도 하죠. 노력을 덜 들이고 운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높은 그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쉬운 모래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음에 할 때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뭐 피트니스를 하면 이제 PT를 받는다거나, 골프를 하면 프로한테 배운다거나,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한테 배운다거나, 그게 가장 이제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도전하는 이 목표가 어려운 거일수록 혼자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쉬운 것들은 이제 혼자 하면 되죠. 그렇지만 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에는 소스들을 보고 혼자서 할 수는 있겠죠. 다소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대충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노력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겠지만 나중에 실전에서의 그런 응용 능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지식이. 그래서 행운은 최종 목표 달성 시에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진짜 행운이 정말 뭐 높은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변호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행운이 생기기도 사실 어렵죠. 뭐 학위라든가. 그래서 최종 목표가 아니면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이란 축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 중 하나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공격을 전개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패스워크를 뜻한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보면 이제 후방에서부터 패스하면서 상대를 조금 교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위한 기초 단계, 유연하고 체계적인 전략.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유연하게 체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워밍업 같은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람, 이 낙관주의자, 옵티미스트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닐까?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 본인이 성취한 것보다 남이 성취한 것을 보고 본인도 가능하다고 믿는 낙관주의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 막 남한테 막 책을 보여준다거나, 남한테 뭐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굳이 할 필요 없죠. 이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 낙관주의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해요. 최악을 대비해야 ready for disaster 해서 결과를 내기 전까지 차라리 비관주의자가 낫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욱 고민하고 더욱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천재. 허장성세 아시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좋았었을 때, 뭐 어떤 뭐 상을 받았다거나, 뭐 라떼를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이 잘 나가는 가족, 뭐 누가 뭐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대표라든가 뭐 지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의미 없죠 사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물론 이제 친하게 소개하는 걸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똑똑하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과 끈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침묵을 하고요. 말보다는 글로, 글보다는 행동으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행동, 결과로 보여주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똑똑하다고 본인이 생각한 사람들은 사실 뭐 좋은 결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패배주의자, No, I can't. 본인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는 사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면 된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말씀이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든다. 우리가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죠. 하늘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부유하게 명예롭게 남들을 더 사회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아직까지 이룬 게 없다. 그럼 더 많이 노력하면 되죠. 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목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이 맞는지 평가받자. 근데 본인이 열심히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20밖에 안 돼요. 100이 훨씬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길 잃은 아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현 환경이 비전이 없다고 믿는 사람. 주변에 길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일단 길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한번 뭐 책을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양하게 이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줘요. 원래 뭐 미천했다. 원래 어떻게 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있었고 뭐 행운도 따랐고 이거를 다 얘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들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이 뭐 상관없이 잘 된 사람들 있거든요.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찾자.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 보라는 거죠. 일단 정보를 찾고 그러면 대부분 길을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해줍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길을 안 알려줬어. 뭐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조금 소극적인 변명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자. 제일 처음 목표를 정하자.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선택하자. 그래서 달성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분석해야겠죠.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박사를 해야 되는데 뭐 4, 5년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할 수 있는데 어려울 것 같다. 그건 노력해야죠. 그래서 나의 준비, 절실함, 투자가 되었는가? 도전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열심히 도전할 때가. 도전하지 않으면 편하긴 하죠. 하지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엔 방법을 배우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가. 나보다 먼저 달성한 사람을 본받자. 물론 이제 달성을 못했는데 그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달성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그 안에는 이제 희노애락, 역경,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 좋죠. 책, 유튜브, 커뮤니티, 인맥 모든 소스를 찾아보고요. 소스대로 그대로 시도해 보자.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계획을 세우자.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자. 할 일을 시간 계획으로 세우고요. 이 환경, 장소, 도구, 멘토를 정하고요.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자. 그래서 계획 없이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죠. 계획대로 하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면 목표는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믿고 필요한 경우 검증을 받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거침없이 나아가고요. 불가피하게 계획을 어길 때는 꼭 만회, 캐치업을 하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단련을 해야죠. 그래서 목표 수립에서 많이 나오는 거 스마트,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메저러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테이너블, 뭐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되고 타임 바운드, 시간 계획을 세우란 거죠. 그래서 계획 이상으로 남들이 볼 때 질려버리도록 하자. 그러면 본인의 퍼포먼스에 3배, 5배를 내서 불합격할 게 합격이 되고요. 원래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면 1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되고요. 사실 이건 이제 자격증이고 모든 것들 마찬가지죠. 뭐 헬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미술이 됐든 질려버리도록 하면은 뭐든 됩니다.
진척을 관리하자. 관리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전체 진척에서 현재 상태를 기록하자. 현재 성취도를 기록하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점수를 기록할 수도 있고, 뭐 평가를 기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진척이 부진하면 보완하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자. 그래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뭐 헬스를 하면 자신의 몸을 거울로 보고, 무슨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서 이 시간과 점수를 체크하고, 그래서 관리 방법을 내 방법론으로 만들자. 이거를 만약에 공부해서 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에도 적용하는 거죠. 어떤 이제 뭐 프로젝트가 됐든. 그러면은 뭐 또 이걸 뭐 창업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 여기에 달라붙어서 도와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진척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론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내자. 첫 위대한 성공이 가장 어렵고 그 이후 성공은 습관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목표는 바로 지금의 이제 목표,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해야 하죠. 그래서 처음 한 번만 어렵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함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얻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은 어떤 거 쓰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고, 마인드맵은 어떻게 하고, 뭐 시험 때 반복하는 루틴, 뭐 컨디션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다 루틴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으로 이기는 습관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목표에 도전해도 크게 고민 안 해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도전에 현재의 성공 습관을 이어가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을 일반화하자. 그래서 하나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간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술 쪽에 전문가, 뭐 스포츠의 뭐 전문가, 뭐 법률의 전문가, 한 끝단에 이제 간 고수들이 나중에 뭐 정치를 해도 잘하고, 뭐 기관장을 해도 잘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왜냐?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약, 미래를 위한 목표를 꼭 세우시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하고요. 하나의 성공 방법론으로 또 다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거 확신을 들려면 이제 성취와 그리고 멘토한테 평가를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